난 네 마음을 들을 수 있어. 어서 내 마음을 읽어봐. 너도 원한다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안 해? 넌 바보가 아니잖아. 난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데 넌 왜 아프다고 말을 못하니? 난 네가 평생 기다렸던 너의 소울메이트란 말이야. 드라마 소울메이트 중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나의 소울메이트는 어디에 있을까? 언제쯤 만나게 될까? 애같하게 기다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끌림이들은 어떤가요? 이미 소울메이트들을 만났나요? 아님 아직 찾아 헤매는 중인가요? 그것도 아님 그딴 건 없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나요? 전 말이죠. 어딘가에 있는지도 언제 만나게 될지도 모를 미지의 존재보다는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을 읽어주고 또 제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인 당신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알고 있답니다. 소중한 당신을 오늘도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문희정의 끌림입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INGLIS English 하루에 20분 집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공부해.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 ISO 9001을 획득한 잉글리쉬. 우리 아이 영어 자신감. 화상영어 잉글리쉬는 검증된 품질과 학습 효과로 국민 모두에게 영어 자신감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 for you. 검색창에 ISO 화상영어를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화상영어.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오늘 첫 곡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전해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한여름에 많이 듣는 노래잖아요. 중간중간 나오는 효과음이 좀 왠지 여름밤에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우리 카를로스 작가님 오래전에 와서 기다리셨어요. 문하나님 한샘 마무리하는 밤에 상쾌한 음악으로 시작해보아야 하시면서 세상에 조황조 오빠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신청을 하셨어요. 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시생님 오늘도 변함없이 한샘 기다리는 마음을 사진으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하얀색 고양이가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다 풀어놨네요. 어디까지가 고양이고 어디까지가 휴지인지 잘 모르겠어. 너무 귀여워요. 우리 굿프렌즈 823님 출첵하셨고요. 검은별님 출첵하시면서 오늘 한샘이 내준 숙제 해왔어요 하셨는데 이따가 한샘한테 요거는 검사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알럽국민TV님 출첵합니다. 이 시간만 되면 출첵하러 오게 되네요. 출첵도 중독되나 봅니다. 이 밤의 끝을 잡아보아요 하셨는데 이런 중독은 괜찮지 않나요? 예, 제가 끌림 진행자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겠죠. 우리 작은아이님 하트로 출첵하셨고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답사님도 출첵합니다. 모노드라마도 잘하십니다. 그래 하하 하셨는데 무슨 모노드라마요? 저 안 했어요. 시침? 예.
블랙님인가요? 예, 다운받아서 듣다가 처음으로 출첵합니다. 앞으로 본방사수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우리 와이로님 출첵합니다 하고 오셨고요. 거제현이맘님 저희도 끌림 기다렸어요. 희정언니 한샘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거제현이맘님 저랑 오늘 통화했어요. 그 백포기 김장하고 힘들어가지고 알아 누우셨는데 세상에 그 귀한 김치를 한 박스나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좀 직원이 많아져서 사실 밥을 나가서 먹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저희가 주로 이제 시켜서 먹어요. 안에서. 안에서 시켜 먹는데 김치를 이제 저희가 안에서 계속 밥을 해 먹는 줄 알고 한 박스나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마침 서영석 이사님께서 굉장히 김치를 탐을 내셔가지고 제가 서영석 이사님께 전해드렸어요. 굉장히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아요. 거제현이맘님,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우리 좀비콤비님, 저번 주에 말했듯이 오늘은 결석입니다. 숙제 못해서. 어떡하지? 제가 웃을 입장이 아닌 게요. 저도 숙제 못했거든요. 저희 같이 있다가 벌써요. 예. 방직원님 출첵합니다 하고 오셨고요. 추호 천사장님 끌림에 왔어요 하셨어요. 돌멩이 팔림 완전 오랜만이다. 출첵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들려주시네요. 운전 중 댓글 달면서 눈시 울적십니다 하셨는데 뚝 울지 마요. 다 큰 남자가 이렇게 자꾸 찔찔 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반갑습니다. 히어로님 출석 인사드려요 하고 오셨고요. 야옹야옹님 출첵이요. 요즘 좀 힘들었는지 입안이 다 헐었네요. 듣는 데까지 듣다가 자려고요 하셨는데 얼른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욕심내지 마시고 방송 듣겠다는 욕심내지 마시고 빨리 주무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오달고조님 출첵합니다 하고 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또 빠뜨린 출석 체크가 있을까요? 예,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해피이녀님 마마님 출첵이요. 늦은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너무 좋다. 오늘은 수요일 한샘 완전 기다려짐.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온수매트 몇 개나 사야 할라나요? 주머니 통장 탈탈 털어서 사야 하나요? 너무 기대돼요. 한샘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아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거덜나갔어요. 온수매트 사다가. 예. 우리 까망이님 출첵해요. 첫 곡으로 기억의 시간을 더듬어 20대로 돌리고 있어요. 참 한샘 숙제 일부만 했어요. 기억하신 게 어딥니까 숙제를. 예. 우리 또박이장님은 오늘도 출첵만 하고 다운받아 하네요. 수업하고 나와서 쬐끔은 들을 수 있을 듯 미리 한샘께도 인사드려요. 한샘과 문하나가 있어서 외롭지 않은 수요일이네요 하셨어요. 예. 아쉽습니다만 그래요.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수만 있으면 좋은 거죠. 그쵸? 네. 우리 불쏘시개님 출첵 놀래라. 컴퓨터로 팟빵 3개가 한꺼번에 열렸나 봐요. 문하나님 오프닝을 드라마 M 심은아 신들렸을 때 목소리로 들었네요. 한샘 숙제하다가 포기. 처음엔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 했으나 이젠 오감이 떨어져서 감이 안 옵니다. 저도 오감이 다쳐서 아무 생각이 안 났던 거군요. 예. 예. 이따 저랑 같이 벌 서시면 되겠네요. 우리 스누피님 안녕하세요 출첵요 하고 오셨고요. 그리고 네, 제가 지금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알퐁스님 출첵합니다. 요즘 미국 갈 준비합니다. 문중전에게 고마운 게 생각났어요.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진행한 일주일이 저에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변호인 개봉하면 조합원들과 같이 볼 때 문중전님도 같이 봐요 하셨는데요. 같이 조합원들 같이 볼 계획이 있나요? 예. 저도 변호인은 꼭 보고 싶거든요. 우리 바보님 숙제 못한 1인 왔어요 하고 오셨고요. 이메가스토님 공원에서 운동하다 잠시 쉬면서 출석합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헤헤 하셨는데 너무 늦은 시간까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메가스토님? 예, 너무 늦지 않게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우리 슬픈 피에로님 오늘 생신이시구나. 예. 1년 만에 생일 맞음. 안치가가 차려준 밥상과 두 딸의 축하 공연 선물 그리고 국민TV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예쁜 초가 켜진 케이크 사진이 올라왔어요. 슬픈 피에로님
예, 이따가 생일 축하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블라드님 출석합니다 하고 오셨고요. 허수님. 전 제 진짜 생일을 몰라요. 형제 많은 집에 비애라고 해야 하나? 호적상 올려진 것도 엉뚱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 같은 사람은 어찌해요? 예. 그러면 저는 진짜 본인 생일이 뭐가 중요해요? 본인이 내가 다시 태어난 날, 나한테 뜻깊은 날을 본인 생일로 정하면 그것도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그날이 정말 자기가 생일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허수님, 본인에게 정말 특별한 날 하나를 딱 정해서, 와, 내 생일,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저도 생일 축하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허수님의 정말 멋있는 생일이 탄생을 하는 거죠. 괜찮은데? 본인이 본인 생일 정하고. 우린 보통 우리 생일 우리가 못 정하잖아요. 허수님, 복 받은 사람, 예. 아, 우리 주명 아빠님, 주명이가 다른 거 틀어달라고 난리지만 오늘은 한샘 특강 있는 날. 우리 주명이는 뭘 틀어달라고 할까요? 만화영화? 네. 우띠님, 이제 퇴근입니다. 덕분에 오래간만에 출첵입니다 하셨는데, 아이쿠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파레트님, 한샘 오늘도 즐거운 야근이에요 하고 오셨고요. 그리고 마이클님은 오늘 대구교육대학 교수 두 사람을 만나 얘기하다가 기회 잡아서 팟빵 앱을 깔아줬어요. 두 사람 다 얼마나 꼴통 보수 인사들인지 팟빵 깔아줄 요량이 아니었으면 말도 섞기 싫었을 정도였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되뇌이면서 마음 사긴 하루였습니다. 대박. 우리 마이클님은 요즘 계속 이런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다니십니다.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예. 아, 잘하셨습니다, 진짜. 예. 신이 내린 짱돌님, 저도 출첵이요 하고 오셨고요. 우리 솔롱구스님, 반가 문중자님,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작업하다가 들려오는 이 상큼한 목소리는 네 것인가요? JJ킴님한테 방법 알아서 저 축제 했뜸요 하셨어요. 아이쿠, 이쁜 딸내미, 붕어빵. 부녀네요. 함께 웃으면서 사진 올려주셨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의식님께서요. 저번 주에 본방 못 듣고 다운받아 들었는데 생일이 문하나님하고 똑같아서 귀가 튀어나올 만큼 집중해서 들었어요. 공부하면서 들을게요. 한샘께도 고맙다는 인사드려요 하셨는데 5월 28일이요? 헐. 좋은 날 태어나셨군요. 우리 재채기님 살포시 출첵이요 하고 오셨고요. 한소리님은 손 하고 오셨습니다. 뾰루통님 문하나님 저도 출첵이요 하셨고요. 태령아빠님은 출첵 야근해야지 생방 들을 수 있다는 게 슬프지만 별 보기에는 가을 겨울이 좋지요 하셨는데 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좋습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우리 와이로님께서 신청해 주신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제 사심이 들어간 선곡이었어요. 여운의 사랑이 떠나버리고.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길을 묻다님께서 저도요 듣고 있어요 하면서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훈니 아줌마님 출첵합니다. 전 숙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요. 배짱입니다 하셨고요. 아싸님 출첵합니다. 이번 주 라이벌도 현장에서 보게 될 듯합니다. 너무 유난을 떠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고 하셨는데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해주시면은 좋은 거죠. 예. 오늘과 내일님, 문마마님 안녕하세요. 밤이라서 그런지 많이 춥네요. 깨우 한샘 반가워요. 눈 반짝반짝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고요. 우리 탄핵발전소님, 한샘에 오신 날은 하트를 2개 보내주시죠. 이 하트의 크기가 같다면서요. 한샘. 나는 왜 내 눈을 아직도 같게 안 보이는 걸까요, 한샘? 네, 안녕하세요. 나 진짜 안과 가봐야 돼요, 한샘?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매번 말하죠. 그냥 내게 더 큰 거 입고 싶다. 크다고 해.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네, 한쌤이 지난주 수요일도 사실 편찮으셨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너무 상태가 메롱해요. 그래도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와, 방송용 멘트 하는 거 봐. 진짜 심심해 뒤지겠더라고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겨우 가봤자 클라라네 집에 가서 밥 얻어 먹고. 왜 클라라 언니랑 같이 안 와요? 걔가 집에서 잘 안 나와요. 정말 클라라 언니 만나려면 클라라 언니네 집으로 가야 돼요? 걔네 집에 코다츠가 있어요. 그 상 아래 이불 이렇게 두툼하게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서로. 그래서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것도 정말 민기 쌤이 건강해지라는 그 어떤 메시지 때문에 또 많이 힘도 나고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아파요. 제가 좀 문하나님 얼굴 드시고 방송 진행 좀 해주세요. 이 마가 뜨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거기서 깨알같이 또 민기쌤 말씀을 하시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았어요. 완전 좋지. 아까 음악 나가는 동안 한쌤이요. 민기쌤 얘기하면서 막 제 앞에서 애교를 부리는데 난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나. 아니 무슨 애교예요. 이거 흐뭇하고 좋다. 이게 무슨 그런 감정이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뭐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목의 상태가 저 진짜 평생 담배 이런 거 입 근처에도 되지 않는 여잔데 지금 상태는 한 망갑을 핀 정도의 뭐가 끌어오르고 있네요. 막 주변에서 하도 끊으라고 그러는데 뭘 끊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고기요. 고기를 끊으면 가래가 없어져요? 정말이지. 되게 요번 감기 정말 고생 많겠더라고요. 한쌤 진짜, 병원에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주사 맞았는데 엉덩이만 아프고 아무것도 나는 게 없었어요. 엉덩이만 정말 아팠어요. 계속 문질르라는데 얼마나 더 문질러야 되는 거예요? 내 엉덩이를 내가 처량하게 양쪽 엉덩이를 문지르며 그래도 아프던데. 자기 엉덩이를 자기가 문지르지 자기 엉덩이를 윤창중이 문질러요, 그럼? 그저 살짝 손만 누가 대줘도 날 것 같은데. 엉덩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전에 내가 주사 맞다가 진짜 황당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보통 간호사 언니들이 주사 놓을 때 이렇게 엉덩이를 찰싹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주사 들어가는 아픔보다 더 크게 때리면은 그 아픔에 집중해서 주사 들어갈 때 덜 아프라고. 그러니까 그 의도잖아요. 네. 근데 어떤 간호사 여자가 찰싹 때리더니 그때부터 주사를 까는 거예요. 그 엉덩이만 괜히 맞고. 그래서 언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사 놓으려고. 그때 팍 찍는 거야. 이 여자가 지금 무슨 프로세스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진짜 황당해서. 한쌤 혹시 뭐 잘못하셨어요? 그 언니한테? 엉덩이를 맞았어요, 엉덩이를. 이유 없이. 되게 성깔 있게 때리더라고. 그래서 되게 센 주사를 맞으려나 보다. 갑자기 빠시락 이러더니 주사를 막 까고 있어. 뒤에 뒤돌아서. 정말 그때 엉덩이를 차고 싶더라고. 우리 한쌤이 말은 저렇게 세게 하셔도 막상 그분 앞에서는 살살 놔주세요라는 표정으로 비굴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정말 너무 세게 놓을까봐 컴플레인도 못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소리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팍 놓더라고요.
들어온 지 한 3일 된 언니였어요. 그래서 안 죽고 살아남기 다행이다. 아우, 예. 왜 보통 그렇게 주사 놓고 나면 이렇게 그 약솜으로 이렇게 문질러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냥 다 됐어요. 그래서 피 묻었잖아요. 이해해야죠, 아마. 예. 수호천사장님께서 이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한샘이 너무 예뻐서 셈이 나서. 아, 내 엉덩이가? 아니, 이쁘죠? 엉덩이가 아니고 한샘이 예뻐서. 아, 그래요? 예. 에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너 얼굴은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좋은일님께서 한샘님 오늘 방송 끝나면 다 나을 듯 토닥토닥 혼자 살면 더 아플 때가 있고 아플 때 좋은 사람이 날아오기도 하고 혼자 살기 싫어서 에이 결심하기도 하죠.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하십시오. 목감기 이렇게 써주셨네요. 우리 까망이님께서 한샘에게 왜 그렇게 코믹이. 그러니까 한샘은 그냥 삶을 사시는 건데 남들이 옆에서 보면 시트콤이 있는 거죠. 그런 일만 저도 왜 자꾸 생기냐고 저희 오빠가 그랬어요. 너랑 나랑 같은 전철을 타는데 왜 너만 그런 꼴을 보고 다니냐고. 분명히 같은 1호선을 타고 출근을 했는데 그래서 나랑 같이 다녀볼래. 그러니까 난 네가 싫대요. 그런데 왜 매년 가족여행 같이 가지? 한샘 맞아요. 가족여행 가신대요. 아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이렇게 온 가족이 또 언제 이렇게 한번 여행을 가겠냐. 네. 그래서 20년째 지금 가고 있어요. 부모님은 계속 연로한데 계속 가. 그리고 왜 난 n분의 1일까? 나는 1인 가족인데, 가족당 n분의 1이래요. 진짜요? 네. 그쪽은 지금 자식이 셋이야. 사실 이거는 컴플레인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대가리 수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네 대가리가 제일 크다. 내가 말로 이기겠어요, 저희 오빠를. 그래서 예. 그냥 긴 소리 하기가 싫어요. 예. 맞다. 오빠님이 계셨군. 오빠님한테는 컴플레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제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최악의 그 인간 이하의 어떤 평가를 받으니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냥 내셔야겠네요. 예, 내고, 가족여행 또 가서. 근데 예를 들어서, 쌤, 맨날 왜 매달 말일쯤 되면 방세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한쌤이. 네. 그래서 여행 비용을 못 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깊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right now 하면서 상담하셔가지고 버셔야 되는구나. 네, 뭔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서로 아주 아니라고 낙천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요. 네. 한쌤? 네. 음악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우쭈쭈 우쭈쭈? 뭐 쨍하고 했들라. 갑자기 짠해 보여서. 뭐 산호라면 뭐 이런 거.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잡, 4잡 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쌓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한쌤이 그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신 이유가 가족여행 때문이었군요. 너무 이렇게 뭐가 집에 냉장고가 망가져도 왜 n분의 1이고 저 집에서 살 때 생활비까지는 제가 지금 낼 여유가 없다 그랬더니 이렇게 뭐 전기세 뭐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비 냈었어요. 그것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막 계산을 해서 얼마를 이번엔 내요. 이유 없이. 예. 또 연말이 되니까 낼 게 많네요, 가족한테. 우리 가족이 불이웃이에요. 각자가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용돈 드리고 그러면 보통 뭐 됐다. 너도 힘든데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잖아요. 우린 그런 게 없어, 서로. 빵긋 웃으며. 예, 정말. 이거다님께서 한쌤 빨리 가셔서 많이 나시면 돼요. 새 쌍둥이 2번만 나면 돼요. 결혼하셔서 애를 낳으면은 건강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 n분의 1을 제가 좀 드글보라해진가요? 아이고, 별로 그냥 n분의 1 혼자 낼래요? 그건 못하겠네요. 이걸 언제 다, 예. 새쌍둥이 한 번에. 아이쿠야, 예. 아마 제가 이렇게 줄줄이 자식을 낳으면 저희 가족들은 저와 연락을 끊을 겁니다.
우리 우띠님께서 지금 M버스 안에서 빵 터짐, 옆 사람 자다 화들짝 놀람. 우리 한쌤이, 한쌤 오시면, 그냥, 본인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을. 일부러 웃기려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일상이에요. 많이 줄인 내용이 많아요. 이 가족여행 스토리만 해도 한 30회가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히트였던 게 안면도를 온 가족이 갔어요. 네. 안면도를 갔는데 여름휴가를 다 같이 가니까. 근데 사돈 어르신들도 갔어요. 예? 온 가족이란 말은요, 사돈의 팔촌이 다 가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언니. 잠깐만요, 그러면 몇 명인 거예요, 인원이? 일단 10손가락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새언니 부모님까지 가시죠. 그러니까 그 사돈 어른도 이렇게 자주 가시니까, 이게 부모님 넷을 모시고 가시는 거예요. 조카들. 어쩔 때는 사돈 총각도, 생일 잔치에 사돈 총각도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다 가는데. 거의 깃발 들고 앞에서 가이드가 여기요. 그리고 그렇죠. 막 다 그거 인원 체크하고. 정신없죠. 그래서 안면도 갔는데 이제 펜션 이런 데서 이제 오빠가 꿈꾸는 아이디어랑 가족여행은 막 바베큐를 하고 뭐 불꽃놀이를 하고 그게 뭔가 매뉴얼이 있어요. 저희 오빠는. 되게 성실하시고 자상하시네요. 뭐 프린트물도 나눠주고 그래요. 디테일장. 일정 막 이래가지고. 와. 근데 맛집 이런 거 조사서 가면 다 맛없는데 딱딱 걸리고 뭐 오빠 이 집이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옆집이 맛있대. 항상 제일 맛없는데 걸리고 좀 그 대진우는 더럽게 안 좋아요 오빠가.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강행을 해요. 그래서 갔는데 바닷가에서 이제 서해안이니까 막 썰물이 들어오고 근데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니까 햇빛 때문에. 네. 그래서 거의 뭐 파라솔 이때만한 파라솔 같은 거를 이렇게 의자 해놓고 딱 이렇게 해놨는데 야 갑자기 날 부르더니 왜 그러니까. 저기 물이 들어오는데 파라솔 들고 가래. 물이 들어올 때마다 파라솔을 이고지고 부모님 의자를 내가 들고 그래서 막 움직이고 있으면 또 저쪽에서 불러요. 애들 뭐 고기 잡는데 그걸 뭐 잡아주래. 또 가서 막 모래성을 쌓고 야 여기 물 들어온다. 그럼 또 뭐 파라솔을 들고. 그래서 이게 안면동가 실미동가.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가. 거기다가 권여사는 덥다고 막 짜증 내시지. 막 계속 뭐 찬 거 뭐 사오라고 뺑이 부리시지. 그래서 제가 원래 3박 4일인가 그랬는데 2박을 그 다음날로 형부랑 언니도 같이 갔었는데 급편에 트렁크에 들어가서 갔습니다. 집에 정말. 야밤도 쟀어요. 우리 셋이. 와, 정말. 예. 그때 언니 형부까지 갔으니까 또 엄청 많이 갔죠. 그렇게 매년 가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40개가 넘었다. 이건 못하겠다. 그랬더니, 뛰어! 이래서, 예! 또 바베큐 한다 그러면 뭐 또 숯불 하라고 또 그거 갖고 있고. 그냥 일꾼이죠. 나 한참 되게 착해요. 그런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엄청 착한 것 같아요. 진짜 노래 듣고 해야 되겠다. 이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조황조 오빠의 노래입니다. 만약에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문희정의 끌림 속 한샘의 홀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샘, 재밌는 여행 이야기는 킵. 이제 좀 아껴놨다가요. 다음번에 또 풀어주시고요. 예. 저희가 오늘은 숙제. 그쵸. 예, 지난주에 이어서. 대부분 많이 안 해오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쉬운 숙제는 아니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일단 숙제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왜 숙제라고 하셨어요? 이게 내가 옛날에 참 숙제 안 해갔는데 숙제를 내주는 기분이 있네요. 이게 재밌는데? 숙제를 안 해야 되니까 막 혼도 낼 수 있고. 이래서 이 선생들이 나한테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고 재밌었던 거야. 날 놀린 거야. 자, 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잠깐 요약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 연도 그 카드를 구하는 법 지난주에 얘기 드렸고. 네. 자기 생일, 그러니까
아까 그 허수님처럼 자기 생일 잘 모르신 분은 자기가 정하시거나 자기가 생일 차려 먹는 날짜로 하셔서 단 양력이에요. 그래서 월일 더하기 2014년. 그러니까 2014. 2014. 7. 예, 7이죠. 그러니까 다 더하면 7이고. 그러니까 내 생일 더하기 월일 더하기 7일 더하셔서 두 자리 숫자가 22가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두 개를 더하시면 되시고 21이면 거기까지 하시면 되시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 거 이제 어느 정도 숫자 나왔는지 아실 텐데 일단 이 중에서 올라오는 댓글 중에서 자기 연도카드 숫자가 몇 번인데 궁금합니다라는 분 올리시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아까 숙제를 또 해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 검은별님. 예, 검은별님은 5라는 숫자였어요. 네. 예. 검은별님이 내년의 연도카드 숫자가 5이고, 그리고 오감에 맞춰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거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상당히 그 연도카드에 맞게 오감을 많이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촉각은 따뜻함. 네. 시각은 노란색. 네. 미각은 달달한 맛. 그리고 청각은 새소리. 후각은 꽃냄새. 예. 그래서 오에 대한 느낌은 뭔가 시작하는 풋풋한 느낌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5라는 숫자가 우리 그 동양에선 4라는 숫자가 이렇게 죽음이다라고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5라는 숫자는 그 황금 비율에 가까운 오각형을 의미를 해요. 오각형. 예, 우리 사람 얼굴도 웃을 때 오각형이 돼요. 아. 네, 광대가 올라가고 네. 여기가 좁아지고 맞아요. 이렇게 돼서. 아, 그러네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 아름다운 이유는 비율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오각형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5는 조화로운 숫자예요. 그리고 또 5는 사각형 위에 삼각형을 올린 거하고도 비슷해요. 그렇네요. 네. 네. 우리 집을 그릴 때 보통 사각형 위에 삼각형 지붕을 올리죠? 네. 그래서 사각형이라는 거는 문하나님이 내년이 4잖아요. 4라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지구는 둥글다 전에는 지구는 네모나타라고 네. 세상을 의미하는 게 4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담배 끊을게요. 아유 방금 펴서 그런가 봐. 근데 이 사각형 위에 삼각형을 올린다라는 건 우리가 피라미드나 이런 게 다 삼각뿔로 되어 있죠. 네, 삼각뿔. 예, 이 삼각형이라는 거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고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각형의 그 위에 있는 꼭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점이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바닥은 평평하고 그리고 바닥에서 시작해서 하늘 향해 솟아있는 게 어떤 숭배 정신, 신앙 정신 그리고 이상적인 걸 의미하거든요. 거기에 세상과 결합이 된 게 5번이니까 이 두 가지의 결합이면서 동시에 중간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세상,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건물이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 특히 그 중세 때 아주 유명한 오래된 건축물인 그 교황 있는 뭐 바티칸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그 사원 내지는 그 템플들 그 교회들이 성당들 이런 그 오래된 건축물들이 어디 광야에 피라미드처럼 딱 서 있지 않아요. 시장과 골목 사이에 서 있어요, 항상. 그 정말 중심가에. 예.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중심가에 서 있는데 그 골목도 되게 좁은 데 세워요. 멀리서 이 건축물을 볼 수 없고 올려다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죠. 아. 그 첨탑까지 보려면 다 우리 그 첨탑 그 교회 앞에서 사진 찍은 거 보면 다 막 모가지 들고 보고 있잖아요. 네. 즉 우러러봐야 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안에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조물 중에 특히 이 성당이나 교회 이런 템플 사원들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걸 우러러볼 수 있는 상황과 그 입지에서 만들거든요. 즉 이 5번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근본으로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신앙이고 이상적인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4에서 5로 넘어가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걸 바닥을 메우면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해서 5로 가면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니까 뭔가 좀 더 다른 차원의 것을 내가 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5가 올 때는 아까 뭐 따뜻함, 노란색, 자신에 대한 자아를 개발하시고 공부하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좀 더 이상적인 꿈을 꾸는 거를 그리셔야 되세요. 그런 쪽으로 갈 때 가장 잘 화합이 되고 또 그 방향으로 원하면 잘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4일 때 그런 걸 구하면 오히려 버거워요. 현실에 그냥 딱 그 납작 엎드려서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그 많은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좀 뭐 다른 거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뭐 근데 사적인 어떤 인생을 좀 오히려 더 번잡해지고 산만해지거든요. 이게 다 현실이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훨씬 마음의 안정이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부족한 게 생겨요. 문제 해결이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데 무언가가 더 부족하다. 나한테 이런 점이 필요하니까 이걸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교육, 그리고 가르침, 배움, 절제, 그리고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의미에서 오각형은 가장 웃을 때 우리는 인간과 동물을 추월하는 존재가 돼요. 동물은 안 웃거든요. 곤충도 안 웃고 유일하게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건 가장 신에 가까운 비율로 얼굴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즉 이거는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안 웃는다고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먹고 사는데 우리가 밥 먹고 똥 싸고 살아가는데 웃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웃어요. 이 얼굴과 몸의 이 오각형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이 우주 전 내 모습과 신과 우주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일직선 안에서 이제 대칭되는 모습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웃으면 복이라고 편안하게 말하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애기들은요 웃는 얼굴을 좋아해요. 사람 다 웃는 얼굴을 좋아하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웃는데 기분 나쁜 새끼도 있나요? 아니었죠? 진짜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그건 우리가 삶을 초월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상황, 우리가 갇혀있는 곳, 세상이라는 이 경직되어 있는 거를 풀어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우리 얼굴을 오각형, 그 비율을 만들어주는 웃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하고 웃을 때만이 광대가 올라가서 정확하게 오각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입만 삐뚤어지게 웃어도 안 되고 온입을 우리 문하나처럼 이렇게 활짝 웃어야 오각형이 되죠. 그래서 이 오각형이 된다라는 건 즉 이 삶에서 좀 더 벗어나서 새로운 걸 내 차원을 찾자. 내가 지금 뭐 돈을 추구했다면 나한테는 명예도 있을 텐데 또는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무언가도 받고 싶다. 이런 추상적이고 물리적이지 않은 외의 것을 추구하는 거에 올인해 보시면 좋죠. 그럴 때 이 검은별님이 말씀하신 오감을 쓰고 오감에 관계된 걸 즐기시면 되세요. 따뜻함, 새소리 같음. 한마디로 상당히 제잘제잘하면서 즐거운 소리죠. 네. 그리고 뭐 노란색, 따뜻함, 그리고 달달함. 우리가 이분이 그런 뭔가 배움을 통해서 이 오감을 느끼신다면 바로 이 한 해를 잘 살고 계시는 거죠. 이 오감을 찾으라는 이유는 그 해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뭔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고 뭔지 모르게 좀 기분 좀 들어온 사람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이유는 몰라요. 연예인 보고도 이유 없이 싫잖아요. 누군 이유 없이 좋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오감이 우리도 모르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서 받는 무언가를 우리만이 느끼는 오감이 있는데 그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오감을 왜 뻗치셔야 되냐면 그런 것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5번이라고 하는 해가 원래는 타로카드에선 교황이에요. 제가 오늘도 상담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교황이었는데 교황은 원래부터 교황은 아니고 대부분 많이 늙으신 분이 교황이 되죠. 교황 전에는 뭐였겠어요? 그냥 수도사. 그렇죠. 네. 수도사이고 수도사 이전에 또 뭐였을까요? 그냥 사람, 평민이었겠죠. 평민. 예, 3단계를 거쳐요. 이 5번이라는 거.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사람이었다가 이거에서 떠나서 세상을 떠나는 이 사각형을 벗어나야 삼각형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수도자들이에요. 선생님 지금 5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제가 내년이 4번이면 그 다음에는 5번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015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다른 사람 얘기니까 들을 필요 없겠다가 아니라 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반드시 본인도 들으셔야 되는 내용인 네. 거예요. 예. 그리고 혹시 이분들 중에서 내년이 14번이 나오신 분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들으시면 돼요. 예, 지금 14번이라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왜냐면 14와 5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4와 13이 동전의 양면이듯이. 왜냐하면 아주 단순해요. 14, 1 더하기 4는 5예요. 그리고 1 더하기 3은 4니까. 네. 그래서 14라고 하는 것과 5는 한 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데 5가 원석이라면 14는 좀 더 세공된 보석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오리지널하게 출발하는 내용은 그래요. 즉 5번이 내년이건 14번이 내년이건 결국 내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절제와 인내와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배움엔 이 세 가지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좀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무언가 배울 때 그 맛이 달달하고 따뜻하고 뭔가 뭐 폭발적이고 익사이팅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배움은. 뭐 배우는데 뭐 재밌다. 신난다. 뭐 나는 뭐 다 배웠어. 뭐 그냥 미친 거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스며들듯 젖어들듯 그러면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그런 배움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내가 너무 각박하게 매여 있고 또는 뭐 돈이나 경제적인 거나 막 불안해지는 이런 마음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 포커싱을 어디 하셔야 되냐면 이럴수록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가 아니고 5번이 오거나 14번이 올 때 이럴수록 나는 사람들한테 더 인내심을 발휘하고 더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배우는 쪽으로 가 이 일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감 중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대화를 할 때는 새소리처럼 그리고 노란색도 잘 어울리겠죠. 따뜻한 느낌. 따뜻한 느낌이고 뭔가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배움이 될 수 있고 내가 배움을 받을 수 있게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고 5번은 리스닝이라는 감각을 더 많이 발휘하시는 게 좋으세요. 많이 들어야 배우죠. 그리고 듣다 보면 우리 청취하다 보면 이게 쏙쏙 빠져드는 느낌이 있죠. 네. 리스닝의 힘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청각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한 사람이 시각이 발달한 사람보다 훨씬 배움의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가요? 네. 그 자제분들 중에서 애들의 학습을 지도하실 때 사실 중요한 건 오감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시각형으로 공부를 학습을 하는지, 청각형인지, 신체 접촉형인지, 저같이 이제 미각형이 있겠죠. 먹어봐야 하는, 애플은 먹어봐야 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건 우리 아이가 쓰는 걸 너무 싫어하거나, 또는 꼭 쓰면서 외워야 되거나, 다 달라요. 어렸을 때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 많이 하셨어요? 문하나님은? 저는 암기 과목을 하거나 할 때 시험 볼 때 썼어요. 쓰면서. 네. 아직도 뭘 쓰시더라고요. 이런 분 신체 접촉형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아주세요라는 단어를 쓰죠. 이 모든 단어는요. 자기 오감에서 비롯된 것만 골라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주로 쓰는 단어를 보면은 자신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겠군요. 그쵸. 와.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학습 방법이 오감의 차이들이 다 있거든요. 시각형 애들은 잘 안 써요. 보고 넘기고 이래가지고 공부가 되겠냐 이러면서 혼나는데 얘네들한테는 좀 더 연상작용을 통해서 보고 많이 이미지화하고 새로운 이미지들이 연합하고 결합해서 그것들을 잘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시켜야지 차라리 만화 역사를 읽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죽어라고 신체 접촉형이 아닌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죽어라고 쓰게 하면 이거 못 써요. 근데 점점 신체 접촉형보다는 시각이나 근데 더 윗단계가 청각형 아이들이에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는 머리 좋은 애들이 청각형들이 많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이 방송을 열심히 청취하시는 분들은 다 스마트하신 분들이에요. 라디오 이렇게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아무리 제가 나와도. 저도 가끔 민기쌤이 나오는 방송도 끝까지 다 못 들을 때가 있어요. 힘들거든요. 청각형이 아니라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이 이러다가 책이 없어질 거다. 우리는 읽는 거를 잊어버릴 수 있다. 그 감각을 그러시는데 재밌게도 옛날에 고대에 책이 나왔을 때 학자들이 얼마나 개탄했는지 아세요? 책을 읽다니. 듣고 암기하고 암송하는 걸 최고로 쳤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게요. 처음에 불교에서 불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부터 썼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을 옆에서 고스란히 듣고 외우는 제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그렇죠. 했다는 거죠. 상당히 정확도가 높아요. 그렇죠. 정확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게 그래서 부처님 사후에 500년이 지나서 구술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왜곡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죠. 예. 쓰는 게 오히려 부족한 것도 많거든요. 파손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의 온 집중과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오감 중에 청취가 제일 뛰어난 건데 어쨌건 그 청취력이 또는 들으면서 그 오감을 더 확장할 수 있는 해가 바로 5번과 14번의 해라고 보시면 돼서 열심히 팟캐스트도 들으시고 열심히 들으며 청취하며 배우신다면 인내를 필요로 해요. 듣는다라는 건. 사실 집중해야 들리지 잠깐 딴 생각하면 바로 흘러가 버리죠.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강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때 그래서 좀 고요하고 정적인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살면서 내년에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 난관에 부딪히실 때 해결 방법을 나는 배우고 익히고 인내하고 절제해서 이걸 통해서 배워서 무언가 존중받고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고 좋은 의미를 찾는 데 힘쓰시는 거지 현실적으로 뭔가를 더 추구한다든지 돈을 많이 모으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신다든지 그 방향으로 가시면 더 좌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4번이시거나 13번이실 때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드셔야 되세요. 내년엔 적금이라도 드세요. 문화라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벽돌을 쌓을 수 있는 시기라고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쌓이면 상당히 단단해지는 때라 이럴 때 정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의 어떤 필요로 한 것들을 쌓고 견고하게 하고 강화하는 그 시기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게 맞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근데 이게 쌓으면 올해는 이거 쌓았으니까 내년부터 안 쌓아지가 아니에요. 이 습관을 들이고 이 룰에 맞춰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찾는 거고 이건 꾸준히 계속 돼야 되지만 5번이 왔을 때 하나 더 올리는 거죠. 이걸 항상 이걸로만 푸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방면으로 보자. 그래서 매년에 계획을 세운다라는 건 우리는 어떻게든 문제를 만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한다라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해결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만 있거든요. 그 바라보는 방향을 일편일률적으로 돈이 있으면 돼. 정치가 바뀌면 돼. 세상이 바뀌면 돼. 제가 바뀌면 돼. 이렇게만 문제를 정답에 가까운 세상에 있지도 않은 그 근거를 가지고 가시면 늘 좌절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이란 사회의 이치도 돌아가는 뭔가 이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각자의 이유도 있지만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우리는 다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라 우리 전 국민이 어디가 답답하셔요, 요즘. 이 답답하면 이 나라도 답답한 겁니다. 똑같은 위치가 답답한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 현실적이라는 방법들, 광고만 보면은 그래, 저 보험만 있으면 내가 노후가 보장이 되겠구나. 그래, 학벌이 좋으면, 이 직장이 있으면, 이거 나한테는 하나도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찾기 위해서 제가 그린다. 내년을 한번 그려본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연도카드를 풀이하고 한번 해석해보고 오감을 찾는 걸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꾸준히 거기 집중하시다 보면 잊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또 원래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 믿져야 본전이에요. 전혀 손해 안 보실 테니까 꼭 한번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시켜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TV가 이번엔 대구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방송 됐나 됐다 국민TV 아이가가 이번 주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합니다. 가수 손병유의 미니 콘서트,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 특강, 이재희 이작가와 문희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공개방송으로 꾸미는 이번 한마당에 대구 경북조합원과 시민 모두를 초대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 143번지 1호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참언론 국민TV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함께 만들어보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대구 경북지역협의회가 출범을 합니다.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도 있고요. 손병희 선생님의 콘서트도 있고요. 최동석 이사님의 강의도 있습니다. 많은 대구 경북 지역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시기 전에 미리 문자를 주셔야 되는데 아시죠? 전화번호 항상 올려주시는 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누구누구의 몇 명 이런 식으로 꼭 미리 연락을 좀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장덕의 예예였습니다. 우리 플리포도님, 충전마마 내일 곡감 보낼 거예요. 홍씨는 부도났지만 곡감 제일 좋아하는 조상훈 사무국장이 생각나네요. 혹시 고종씨를 아시는 분 있나 물어봐줘요. 요거 중정께 드릴게요 하셨는데 고종씨 아세요, 한쌤? 뭐라고요? 고종씨. 누구세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혹시 고종씨 아시나요? 예. 뭔지 저도 궁금하네요. 우리 시생님께서 내 선물도 내일 간댔는데 내 거는 무엇인지 비밀 내일 보삼 하셨는데 뭘들 이렇게 다들 보내시는지. 먹는 건가요? 먹는 거였으면 좋겠죠? 네, 그렇죠. 저 홍시 꽃감 되게 좋아요. 근데 그냥 가면 싫어요. 왜요? 딱딱해서. 그 단감이 비타민C가 되게 많대잖아요. 저 약 먹어요. 비타민C. 아, 예. 네. 아, 예. 약 드세요, 약. 예. 뽀사지 형님, 출첵합니다. 숙제가 뭐길래. 암튼, 사랑합니다, 한샘. 하고 오셨고요. 그리고, 자, 지금 놓친 출석 체크 뒤늦게 하고 있느라 바쁩니다. 민트양기님, 저도 처음 출첵이요. 한샘 홀림에 너무 반가워요. 하셨고요. 그리고 얼러리 꼴러리님께서 퇴근 후 이제 밥 한 숟가락 뜨면서 들어요. 날씨가 무지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늦게 저녁을 드시는군요. 예. 아마 이 시간쯤은 다 드셨을 것 같고요. 우리 구이님, 출석 체크하는 거 듣다가 정작 제 출첵을 하지 않고 있었네요. 어제는 일찍 자서 문하나님 방송을 못 들었는데 아침 일찍 정하나님 방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 촌 사람이 토요일이면 문하나님 뵐 수 있겠군요. 그리고 보니 요즘 지상파 방송사들 아나운서 이름들을 하나도 모르겠고 국민TV 아나운서님들의 이름만 알고 있게 됐습니다. 참 대구 행사 참석하시는 분들 대구에 이름 비슷한 수성구 청소년 수련원이란 곳이 따로 있으니 공지사항의 약도대로 반드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으로 오셔야 해요 하셨는데요. 수성구 청소년 수련원이 있고요.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구이님 정말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저도 정확하게 약도 보고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JJ킴님, 희정 언니 저 발리에요. 꺄! 남자친구 생기기 전까진 안 갈 테야! 이 결심도 싼 가격 앞에서 무너지네요. 대신 가장 친하고 고마운 태국 친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려고요. 그래도 나중에 한샘하고 같이 와요. 홍홍홍홍 하셨는데 우리 한샘도 파타야 가신다고 그러고 나도 가족이랑 어쨌든 저는 시다바리로 가요. 일꾼 용역 가고 싶다고요. 예. 탐캣 23님께서 고양이 분양합니다. 결국 분양을 결정한 러시안 블루와 코슛 잡종 거의 블랙 러시안 같은 녀석들입니다. 분양비는 3만 원입니다. 하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런 걸 보통 분양비라고 안 쓰고요. 네. 책임비. 예. 그분들이 물론 다 무료로 주실 수 있는데 네. 책임을 지는 어떤 의미에 의해서 또는 이 정도의 어떤 책임이 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주시는 거에서 책임비라고 하죠. 예. 책임비. 예. 분양가라고 하지 않고. 왜냐면 얘네들 가격이 3만 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고 맡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박은미님께서요, 고종씨는 임금님 진상품이죠 하고. 먹는 거네. 나 그거 좋아. 참, 정신줄을 잡으세요.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낙장불패님, 뿌셔뿌셔 먹으며 잠을 안 자는 딸내미들과 함께 출첵 가셨어요.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 늦게까지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시생님께서 KTX 내려서 택시 타시면 거의 기본 요금이랍니다 하고 알려주셨는데요. 대구 가세요? 예. 주말에 행사 대구, 때문에. 어디? 아니, 지금 말했잖아요. 대구 경북 지역협의회 출범식이요. 약을 끊어야 돼요. 쌤, 제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요. 본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왜 내 얘기에는 집중 안 하고 민기쌤 얘기만 들어요? 난 그런 애인가 봐요. 제 주변 사람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참 싫었지만 이젠 좋은 이유가 넌 너무 본색을 잘 드러낸다. 숨기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너는 본색밖에 없는 것 같다고. 예, 그러네요. 한샘입니다. 예. 우리 한샘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트향기님께서 고민을 좀 올려주셨는데, 저는 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네요. 영화 보면서 에티켓을 지키려고 한 건데 저녁 먹으면서 마구 퍼붓더라고요. 한 번도 싸운 적 없는데 넌 너무 까칠하고 지적질한다는군요. 밥 먹으면서 젓가락 삿대질까지. 그 당시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못하고 그랬구나 했는데 싸우기 싫어서요. 근데 시간 갈수록 속상하더라고요. 저녁 먹는데 그런 말을 친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렇죠. 젓가락질로 삿대질까지 하면서 까칠하고 뭐라고요? 지적질을 잘한다고? 네. 그리고 넌 까칠하다. 자기가 하는 건 지금 뭔가? 삿대질? 일단 기분 나쁘죠. 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내가 요청 안 했는데 해주는 충건 그건 욕이야. 욕 드신 맞아요. 거예요. 기분 나쁘신 게 맞고요. 근데 욕먹을 짓에서 욕 드신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쌓여서 얘기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엔 그분이 요즘 뭐가 꼬인 거예요. 한쌤 늘 말씀하시듯이 그분이 요즘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분이 뭔가 주변에서 지적질 되게 당하고 까다롭다는 소리 듣고 뭐가 좀 안 풀리는 거죠. 주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 친구분이 그런 점을 갖고 있는 건 맞을 수도 있어요. 나이 봤을 때 지적도 잘하고. 근데 지적이란 말고 다른 것도 되겠죠. 뭔가 중요한 포인트를 잘 찝어내고 그리고 까칠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이 호불호가 강하다라든지 아니면 자기 의견이나 이런 거를 분명히 밝힌다라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거절한다든지 그런 성품이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그걸 잘 못하니까 그게 꼬았나 보죠. 근데 이제 밥 먹는데 젓가락질까지 하시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그때 참으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럼 욕하고 지적하는데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이 젓가락으로 포크로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단 한 며칠 좀 보시지 말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즘 많이 힘드니 아니면 내가 널 많이 힘들겠니 라고 하면은 그때도 또 이상 비슷하게 지적질 계속 하잖아요. 3번까지 기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엔 연락하지 마세요. 나 싫다는데 제가 걔를 왜 괴롭히면서 만납니까? 그쵸? 같이 밥까지 먹고. 나 싫다는 사람 보지 마세요. 난 그 사람한테 이제 피해를 줄 일이 없으니까. 네. 마음 아파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적질 좀 하고 까칠하신가요? 본인 생각에? 민트향기님. 네. 이름은 전혀 안 그런데. 민트향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또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저는 까칠하고 지적질 잘하는 사람 또 개성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토닥토닥. 엉겅키사랑님, 세계로 뻗어가는 국민TV. 저는 비행기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기침, 가래, 코 푸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양 옆에 고객님들은 괴로웠을 거예요. 하시면서 여행 가방에 국민TV 스티커가 붙어있는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예. 우리 엉겅키사랑님, 어딘가로 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대구. 대구 하면은 대백이라고 있지 않나요? 대구백화점? 대구백화점이 왜요?
그러니까 보통 약속 장소 잡을 때 뭐 대백 앞에서 보자 뭐 이렇게 약속 장소 잡던데. 아, 그래요? 대구에서 제가 한 6개월 살았었거든요. 언제요? 20대 후반 때 이제 일 때문에 파견 나가서 그 동승로? 거기 제일 그 핫한 거리 있어요. 동승로가 아니고 동성로. 네, 동성로. 네, 거기에 옛날 기억나실 분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피자몰이라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이. 거기 뭐 피자헛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패스트푸드 있는데 거기 제 점장으로 있었는데. 아. 네, 그때 좀 많이 놀러 다녔죠, 대구에. 대구에 클럽이 많더라고요. 지박이 킬러님께서, 맞아요, 대백. 오, 대구 분이신가 봐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그게 뭔지 몰랐는데 대백 앞에서 보자 그러면은, 대구 여자분들이 되게 화려하시고, 그 대구에 왜 미인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잘 꾸미세요. 그 예전부터 미스 코리아 지는 대구에서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예. 그 출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침바람부터 대백에 막 풀 메이크업하고 막 완벽 세팅한 머리를 하신 분들이 쫙 서 있어요. 와. 그래서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진짜 왔어요. 막 이러면서 작살이래 막 이러는데 작살 나 그때 처음 들어봤어. 작살이네. 그래서, 그때 그런 말도 생겼잖아요. 대구가 사과가 유명한 고장이니까, 사과를 많이 먹으면 예뻐진다고.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과만 주구장창. 저 사과도 별로 안 줘요, 딱딱해서. 한샘은 딱딱한 게 싫으시구나. 네, 예. 저는 복숭아도 네. 방바닥에 던져서 먹었어요. 곰겨서. 물렁물렁해질 물렁물렁해질 때. 네. 저는 그 과일을 어릴 때부터 이제 주로 먹고 살았지만 유독 사과를 너무 좋아해서요. 왜 사람이 몸 아플 때 입맛 없는데 제일 먹고 싶은 게 그게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과만 그렇게. 그럼 엄마한테 등짝을 맞았어요. 감기 걸렸을 때 사과가 안 좋은데. 그래요? 저는 사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예. 저는 사과 제일 많이 먹어본 게 원푸드 다이어트 했을 때. 사과만 계속 먹는 다이어트. 쌤도 했었어요.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저도 20대는 했었어요. 왜요? 좀 더 말라보려고. 쌤 그때 되게 예뻤다면서요? 그때는 과대망상증에 빠지죠. 이 몸무게도 아니다.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것만이라도 감진없인데. 그래서 원푸드로 사과를 한 일주일 정도 먹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싼 거야, 사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포기했어요.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는 제철에 하셔야 돼요, 사과 다이어트는. 저처럼 뭐 귤 여름에 먹고, 사과 뭐 여름에 먹고 이러지 마시고. 근데 보통 겨울에 더 뚱뚱해지니까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이 다 비싼 거야. 그쵸, 그러니까 가을부터 점점 말이 살찌지 않고 내가 살찌기 시작하잖아요. 여름을 대비해서 그때 빼다 보니까 그때 빼야 과일이 되는데. 없어.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되게 놀랐어요. 이야기가 딴 데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은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죠. 지금 다들 대구 가시면 납작만두도 꼭 드시고요. 납작만두 안에 고기 들어있지 않나요? 당면. 그러니까 고기는 안 들어있나요? 고기 안 들어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안 좋아했던 걸 보면 당면이 너무 납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야채랑 이렇게 고추장 이런 걸 비벼서 양념장이라 해서 먹는데 그때는 이게 뭐냐 막 이랬는데 지금 그냥 작살로 먹고 싶네요. 좀 먹어보고 싶어요. 고기 안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고기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먹어볼게요. 거기 대구가 그게 유명하다고요. 네, 그리고 곱창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막창. 예. 이 작가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막창이 유명하다고. 네. 예. 괴로웠어요. 맞아요. 막창 되게 유명했었죠. 미성당 만두라고. 쌤 여기서 드셨어요? 예. 별로 안 좋아, 고기 안 들어가서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근데 또 군데군데서 많이 팔아요, 그 납작만두. 되게, 신기했고, 대구 살 때 저 참 좋았었어요. 안 가고 싶었는데. 잘렸어요. 방만하게 놀아가지고. 방만하게 놀았어요? 지방이잖아. 난 누가 날아라. 너무 놀아가지고. 발령 났어요, 딴 데로.
좋았었는데. 저 납작만두 정말 이번에 대구 가면 꼭 먹어볼 거예요. 먹어보고 싶어요. 막창은 못 드셔도 이거 꼭 한번 그 야채 싸서 양념이랑 꼭 드셔보시고. 알겠습니다. 그 아까 나왔던 분들 중에 6번하고 15번에 대해서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6번하고 15번이요. 네. 솔롱구스님이었나? 예, 6번. 솔롱구스님이 24면 6인 거죠. 하시면서 시각은 빨강, 청각은 봄날 시냇물, 후각은 라벤더 향, 촉각은 빨아서 뽀송뽀송 마른 수건, 그리고 미각은 달달한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6번하고 15번은 같이 가는 거예요? 6번하고 15번. 그렇죠. 1 더하기 5는 6이니까. 영국 총각 청취자님도 15번이라고 하셨고 6번도 이 솔롱구스님이 있으셨고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국 총각 청취자님의 얘기도 읽어드릴게요. 한샘 말대로 15라는 숫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리하다가 자연스레 지난 한 주 동안 2014년과 그리고 10년 후의 제 모습에 대한 밑그림을 살짝 그려보았네요. 또한 현재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보다 분명한 의식으로 살펴보았답니다. 그래서 번잡한 일상의 돈과 큰 의미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소진, 또 정의롭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세력들의 비상식적 행태 등에 대한 참 스스로 부지런했던 화남 등에서 잠시 한 발 멀리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끌림과도 잠시 동안 이별을 해야 할 듯 싶네요. 우연히 듣게 된 끌림에서 참 많이도 웃었고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했고 서로 갈망했던 것에 대해 분별을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굴곡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삶의 좌표를 보다 분명히 구축하는 데도 자극이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출석 체크를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희정 씨도 또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여운의 여인 민경 선생님도 그냥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공부 끝나고 내년에 다시 응답할게요. 한국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라도요 하셨어요. 예. 네, 안녕. 이 15번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영국 총각 청취자님이. 네. 발음이 진짜 어렵네요. 그리고 솔롱구스님이 말씀하신 24, 6에 대한 얘기도 비슷한데 뭐냐면 15는 아까 그 5가 교황이라는 별명이 있고 네. 그리고 그게 타로 카드의 의미이기도 한데 그 옆에 있던 14번은 템퍼런스라는 의미예요. 즉 절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15는요. 아주 재밌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데빌이에요. 예? 악마. 악마요? 예, 데빌. 근데 우리 사탄이라고도 하고 뭐 데이먼, 데빌 이러는데 데빌이라는 의미의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뭐냐면 좀 더 강력한 힘과 파워를 영향력을 끼치는 주도자를 의미를 해요. 15번이? 예. 그래서 이 15번의 이름이 데빌인데 6번은 또 너무 또 달라요. 러버스예요. 러버스. 예, 연인들. 재밌죠. 동전의 양면인데 그림도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는데 하나는 악마가 두 남녀를 막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천사가 두 남녀를 막 맺어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에요. 이건 뭔가요? 즉, 이 지옥과 천국은요, 같이 있다라는 걸 의미라는 거예요. 분리가 될 수 없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지옥에 또는 뭔가 어떤 악의 무슨 이상한 날의 삐삐인가? 뭔가 막 그 악마 마왕의 소나기에 막 그 노래 부르면서 했었던 폴 이상한 나라의 폴. 그때 그 마왕이 그 여자애를 친구를 이렇게 잡아가죠. 나나를. 그러니까 그 소나기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사실은 반대편에서 또 보면 그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는 그 소나기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벗어날 수 있는데도 그 안에 관성적으로 많이 붙어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대마왕 소나기에 나나를 구해내자. 예. 우리 보통 어디 소나기 잡히면 익스케이프 하려고 해요. 탈출하려고 해요. 하죠. 근데 탈출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인과 이렇게 연애를 할 때도 이게 사실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은요, 막 우리가 스스로 사로잡힌 거지만 때로는 그게 구속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 면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 결혼 반지로 서로 구속하든 수갑을 서로 채우든 별로 큰 의미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 자기가 원했다 안 했다 이런 차이도 아니에요. 그 상황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시기예요. 그래서 멀리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싫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여기가 너무 지리멸렬해. 환멸을 느껴. 뭔가 이것도 매너리즘에 빠졌어. 옛날엔 좋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돌아서 내가 다른 걸 모색할 수 있을까? 방황을 좀 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부글부글 하던 거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다른 쪽으로 계속 눈을 돌리고 다른 면에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 시기에 있는 분들이 상담을 올 때 멀쩡히 다니던 직장이 있는데 너무 환멸을 느끼고 힘들어서 저 커피숍이나 해볼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면 망하죠. 무조건 망하는데 어쨌건 이런 분들이 그런 걸 꿈꾸는 시기예요. 다른 걸. 그래서 이게 갇혀있는 내 목에 사슬이 걸려있는 걸 풀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나중에 느끼게 되는 게 사실은 이게 갇힌 것도 아니고 이제 헐렁헐렁해요. 내가 뺄라면 뺄 수 있는데 살아오면서 내가 걸은 사슬들이고 사랑에 빠지는 것도 내가 건 주문이고 그렇죠.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같은 상황에 빨려드는 거고 언젠간 또 여기서도 빠져나오는데 그렇죠. 저 여자로부터 이 남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라고 하지만 뭐 누가 일부러 거기 잡아는 건 아니거든요. 자의적으로 지옥이든 천국이든 우리 모두 자의적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내 판단이지만 나오고 안 나오는 의미도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옥도 천국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서 우리 삶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행복하다 불행하다의 의미가 아니고 이 시기에 나는 왜 이걸 옛날엔 원했는데 지금은 싫을까? 또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의 짐을 벗어나 보려고 마음의 부담,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이런 상황도 돼요. 좋은 상황으로도 이런 게 와요. 내가 그닥 능력 발휘를 못했는데 갑자기 능력 발휘를 막 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 인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배가 되는 느낌. 이럴 때도 사실은 좋은 힘이 날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이게 천국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새로운 마수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시험 점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게 아니고 점수만 좋게 나오게 하려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때 연애의 운도 있다라고 해요. 6번일 때. 예, 6번과 이 15번일 때. 근데 이거는 연애나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 유혹에 가까워요. 내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거예요. 무언가에. 그래서 중독성이 강하고 뭔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이나 힘이나 내재되어 있는 게 되게 파워풀해지고. 아, 니나래요. 나나 아니고. 그래요? 죄송해요. 니나건 너나건. 중요한 건 고마워요. 이런 지적질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컨트롤하기 힘들고 그래서 좀 방황하는 시기, 다른 걸 기웃기웃하게 되는 시기. 그런데 뭘 해도 좋아요. 이 시기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도 되고 방황하는 시기는 어차피 방황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원래 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거를 항상 잊지 마세요. 여기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고 내가 있던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건데 파랑새라는 이야기 보면 파랑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집을 떠나는데 알고 보니 집에 파랑새가 있었죠. 왜 떠났어? 그 개구생을 하면서. 그렇죠? 근데 여행을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얘네들은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방황이 이분들의 내가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인지하고 직관적으로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 쇠사슬이 나를 구속하는 이것들이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나한테 다가오는지를 마주치기 위해서 떠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보다는 일종의 정말 방황이고 사춘기 같이 한번 새로운 거를 찾아보고 즐기시는 건 좋지만 그걸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안 내리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우린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파랑새는 진짜 집에 있거든요. 우리가 나를 구속했다, 나를 힘들겠다라는 조건이 사실은 내가 성장해서 돌아왔을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15와 6은 솔롱고스님이 뭐 빨강이라고 하는데 강해요. 육체적인 힘이 강해지고 되게 강하고 봄날 시냇물. 왜냐하면 방황할 때 마음이요 이렇게 들썩들썩 하거든요. 산란하고 또 백수스러운 데도 없잖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 산란해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또 라벤더 향은 향기라기보다 훨씬 더 보라색에 가까워요. 뭔가 보라색. 유혹적인 거, 세상에 없는 것을 쫓아가는 힘, 환상. 이게 뭔가 빨려드는 느낌이죠. 빨아서 보송보송 마른 수건. 이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초콤이 되게 보송보송하다라는 거죠. 좀 현실적이진 않은 감각일 수 있어요. 달달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원래 써요. 근데 달달하대요. 지옥과 천국이 함께 있는 거죠. 결국 이분들이 이중적이고 무언가 좋은 듯하지만 좀 힘들고 양면성을 상당히 갖게 되는 게 15와 6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자, 이제 판매 들어갑니다. 오늘도 10개. 나 왜 이럴까요? 와. 그래서 이 15와 6, 그 연인한테 구속이 되건 악마한테 구속이 되건 천국이건 지옥이건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보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보는 건 좋은데 돈은 애지간하면 쓰지 마세요. 아, 요거를 좀 귀담아 들으셔야겠네요. 예. 돈은 뭐 이 새로운 국면을 가보려고 투자를 너무 많이 하신다든지, 뭐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계약을 딱 해버린다 이런 짓은 안 하시는 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건 1급 비밀인데 이쪽에서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특히 봄에 조심하세요. 특히 아까 봄 시냇물이라고 하셨죠. 제일 위험한 시기가 3월, 4월, 5월에 마음이 방방 뜨실 텐데 이때 그냥 자기 자신한테 돈을 열심히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정말 조금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곡이었죠. 신촌블루스의 아쉬움 전해드린 지금 시각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 속 한샘의 홀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부끄럼쟁이님께서요. 뜬금없지만 문희정 아나운서님 이상하게 자꾸 좋아지네요. 아, 전 결혼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라디오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예, 방송하는 사람한테 당신 방송이 참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이상의 칭찬이 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나는 별론가? 부끄럼쟁이니. 감기가 걸리니까 이상하게 독점력이 생기는 거. 민기쌤은 나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하실 때 진정한 표정이셨죠? 네. 진실된. 정말 걱정하는. 진짜 아팠어. 아니, 한생, 정신 차리시고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고 민기쌤 앞에서. 아니 진짜 문하나님이 방송에서 오빠 같아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진짜 오빠 같아요. 저는 한 살인가밖에 차이는 안 나요. 오빠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누나스럽죠. 그분이 너무 큐트하시니까. 근데 저는 뭔가 옛날 동지를 만난 느낌 같아요. 항상 계속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리아리한 옛날 응사 같은 느낌을. 근데 응사도 또 좋아하신대. 그래서 찌찌뻥 하고 모르겠다. 점점 열이 나네요. 제가 목을 하도 썼더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어쨌든 시간이 앞으로도 연말까지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전체를 다 풀어드릴 텐데 오늘 한 게 6번하고 15번 그리고 5번하고 14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 그래도 중간중간 고민 있으시면 꼭 올려주세요. 제가 사실 고민 때문에 온인데 요즘 고민을 안 올리시고 제가 무슨 개콘도 아니고 고민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메일로 고민 써주시고 보내시는 분들 사실 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내용도, 너무너무 자기 고민을 열심히 토로를 해주시고, 그걸 보면서,
답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4-5번씩 읽어요. 읽고 어떤 문맥인지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심정인지 하려고 하면 그분과 상당히 밀착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일 같지 않고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직접 대한 적은 없지만 고민 얘기해 주시고 답은 아니지만 그 고민 들은 제 얘기를 또 좋아하시고 고맙다고 해주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제일 사람들한테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방송에 또 오니까 늘 고민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또 메일 주소 올려주시면 제가 간간히 또 답장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한쌤은 처음에 본인을 소개하실 때 고민 수집가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분들의 고민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시고 늘 해결책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 누군가가 내 고민을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전 몰랐어요. 그게 위로가 된다라는 걸.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민을 남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쌤은 저는 그냥 욕만 하더라고요. 아이씨 그 새끼가 말이지 막 욕만 했지 고민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한쌤도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있겠죠? 예. 근데 저 그냥 고민을 얘기하는 거 욕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욕을 하면 저쪽에서 또 욕을 하시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라는 답장을 듣고 상담을 들으면서 특히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요. 제가 부족한 게 난 내 고민을 풀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능력이세요.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시고 아마 유전자처럼 좀 타고나야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만으로도 많은 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전 고민 있고 문제가 생기면 좀 쌈박질을 해내니까 문제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이분들 얘기 들으면서 위로받았다. 나는 욕하고 화내면 위로받은 적이 없고 더 뭔가 독박을 쓰거나 더 힘든 상황이 되고 데미지를 입었었는데 이분들은 정말 더 행운하시다.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탐캣23님이 인생이 운명대로 간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걸 거스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면 어떤 결과가 기다릴까요? 운명대로 간다고 했을 때 운명은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다. 뭐 우리는 이걸 바꿀 수 있다. 이런 토론은 의미 없는 토론이고요. 제가 이 몸 이따구로 태어난 건 못 바꿉니다. 성형을 해봤자 일단은 안 돼요. 근데 이 몸으로 태어난 이유를 알고 이게 내 한계잖아요. 이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제 포텐셜을 찾는 건 수많은 변수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뜯어 고친다라는 거, 여기서 완전히 뭐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 그런 걸 꿈꾸는 건 오히려 다 더 위험하고 그 주변에도 되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언니 대신 발레를 못하고 축구를 했던 거, 태권도를 배웠던 거는 이 몸 때문이다. 제가 발레를 만약에 한다면 훌륭한 그런 막 김주원 씨 같은 발레리나 못 돼요. 이 몸으로 일단 간지가 안 나오죠. 누가 보고 싶겠어요. 하지만 개콘 발레는 돼요. 제 몸의 한계를 깨닫고 선택한 게 개콘 발레라면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도 제가 이런 어드바이스를 드렸지만 그대로 안 갈 수도 있고 그대로 그냥 가면 어떡해요? 라고 문하나가 여쭤봤잖아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여인이 나한테 다가왔는데 이거는 스치는 바람이라고 그랬지 이 사람이 운명의 그 사람이 아니지만 알면 되는 거고 오해나 착각 그래서 어떤 극단적 결론만 내리지 말라는 거지 이 상황을 오는 거는 우리가 크게 피하거나 막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걸요. 우리는 흔히 오늘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 나쁜 일이 생겼어 이러고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건 사실은 그냥 팩트일 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본인들의 의지의 문제거든요. 자유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도요. 아까 한 쌤이 그러셨잖아요. 늘 친구가 보이던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날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게 화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너무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내가 그 당시에 뭔가 감정이 뒤틀려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어떤 날은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냥 아유, 내 친구는 참 원칙주의자야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한테 그런 자유의지가 전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오감을 잘 열어놓으시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요. 오감은요. 나를 향해서 열어놓으시라는 거지 남을 향해서 열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럴까를 먼저 느끼시라는 거지 쟨 왜 저래를 느끼라고 오감을 발달시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많이 열어놔야 되는 거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아유, 말도 잘해요. 정리도 잘하고 우리 문화나. 제가 사실 한동안 한샘한테 짜증을 좀 부렸더니 한샘이. 그게 말이야 막 짜증이야 나한테. 근데 제가 그때 사실 되게 힘든 때였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많이 지친 상태였는데 한샘이 그걸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샘의 얘기를 듣고 저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괜찮다라고 계속 뭉뚱그리고 덮어놓긴 했는데 안 괜찮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까디 집어서 난 안 괜찮구나. 왜 안 괜찮을까를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내가 이런 부분이 아픈 것 같아. 여기가 안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사실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물듯이 슬슬슬슬 아물면서 너무 웃긴 게 그 짜증이 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역시. 그래서 그때 막 짜증받아서 집에 와서 클라라한테 야 문화라가 나한테 막 개짜증이었어 막 이랬더니 왜 너 뭐 잘못했어? 아니 뭐 이상해. 아픈가 봐 아픈 것 같아. 아프다더니 뇌까지 갔나 봐 막 이랬거든요. 이런 클라라 언니랑 뒷담화를 이런. 그래서 아픈 게 나으니 정상으로 오겠지. 근데 되게 짜증이더라.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전혀, 근데 그때 이제 클라라는 그랬죠. 네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참. 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예, 한샘의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떡이맘님께서 안녕하세요. 문중전과 한샘. 너무 간만에 본방 들어요. 지난 방송 다운받아 듣거든요. 요즘 바쁜 일이 있어 숨만 쉬고 삽니다. 버스를 탔는데 국민TV 틀어놓은 기사분이 있어서 물어보니 조합원이셨어요. 목포 시내버스 3번 기사분 중 한 분이시라고. 겨우 인사 한번 했었는데 늘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와. 목포 시내버스 3번 기사분 중에서 한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목포에서 3번 버스를 타실 때는 우리 조합원이 아니신지 꼭 한번 보시고요. 예. 여기 올 때마다 택시를 타잖아요. 네. 그래서 아저씨 뭐 여기 사거리 좌회전하면 국민TV 앞에 세워주세요. 그러면 어디요? 그래서 아직 모르시는군요. 제 좀 방송 출연하러 가는데 말이죠. 그래요? 뭐 이러면서.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이게 쫓기 어려운데. 팟빵은 깔아드려야 돼요. 그러기엔 네. 너무 거리가 가까워요. 자, 여기서 오늘 생일 축하 사연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내겐 정말 소중한 그대 제일 먼저 축하해 주고 싶어. 생일 축하합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내겐 정말 소중한 그대 제일 먼저 축하해 주고 싶어. 생일 축하합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이 세대가 내리는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많으시죠? 네, 우리 슬픈 삐에로님 아까 생일이라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일 잔치하는 그 상의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슬픈 삐에로님 정말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행복하게 보내셨죠? 그리고 오늘 또 생일 맞으신 분이 있으세요. 쥐박이 킬러님, 저 오늘 생일인데요. 축하 한번 해주세요. 14분 남았어요. 하시는데요. 네, 쥐박이 킬러님, 정말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과 내일 생일 맞으시는 많은 분들요. 행복하고 즐거운 생일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태어나주셔서 고맙습니다. 난 행복해. 한쌤, 어느새 이제 또 작별을 해야 돼요.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예, 우리 크리스마스 때 5시간 해요. 다 나와요. 노예 1, 2, 3. 아는 사람을 다 모아서 특집 할 거예요, 그때. 왜요? 한쌤 왜 꼭 그날 나와야 돼요? 외로워요. 저 가족 말고 딴 사람들하고 한번 크리스마스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쌤 클레라 언니한테 안부 전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더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큰 형님 7일님께서요. 내일 안산 사는 현주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시고 뒤늦게 올리셨거든요. 현주 씨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날토님, 우리 딸은 생일 7분 후라 내일 하려고요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더더의 4개 다시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끌림이들 모두 사랑합니다. 행복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어요.